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온라인 요약 강의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에서 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제정하거나 개정한 회계기준입니다. 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매년 변경이 되는데 그 원인은 새로운 기준서나 해석서의 제정 또는 기준서의 개정 등입니다. 기존 기준서의 개정사항은 개별 기준서의 개정사항으로 공표되기도 하고 연차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마이너한 사항들을 모아서 공표되기도 합니다. 이번 요약 강의에서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기준서의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되지만 이번 요약 강의에 포함되지 않은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이나 제1109호 금융상품 분류 측정 손상 그리고 해석서 2112호 외화거래와 선지급, 선수치 대가는 다른 요약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은 종업원이나 그 밖의 거래 상대방에게 대가를 지급한 목적으로 주식이나 주식 선택권을 발행하는데 이를 주식기준 보상 거래라고 합니다. 기업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자신의 지분 상품을 부여하는 거래를 주식결제형, 자신의 지분 상품 가격에 기초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현금결제형이라고 합니다. 주식결제형의 경우 자본의 증가로, 현금결제형의 경우 부채의 증가로 인식합니다. 이때 현금결제형 주식기준 보상의 부채는 제1102호의 문단 30에 따라 그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그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1102호에서는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제공되지 않고 특히 권리의 획득에 일정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조건을 공정가치 측정에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불분명하여 현업에서 다양한 회계 처리가 존재하였습니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 보상과는 달리 주식결제형의 경우 문단 19에서부터 20일까지 지분상품이 특정 조건으로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주식결제형에서 규정하였던 공정가치 측정 시의 지침이 현금결제형 거래에서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02호의 두 번째 개정으로 순결제 특성이 있는 주식기준 보상 거래에 관한 내용입니다. 종업원이 권리를 가득 또는 행사하여 기업이 주식기준 보상 약정에 따라 지분상품을 교부할 때 사전의 약정에 따라 원천 징수 대상인 소득세 금액에 해당하는 지분상품을 차감한 후 나머지만 종업원에게 교부하는 경우 그 회계 처리가 불분명하였습니다. 최소한 원천 징수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금으로 과세 당국에 납부되므로 현금 결제형 거래로 볼 여지가 크지만 실무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순결제 특성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주식결제형 주식기준 보상으로 분류된다면 그 전부를 주식결제형으로 분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예외적으로 원천 징수 의무가 없거나 순액을 결제한 경우 그리고 납세 의무를 초과하여 원천 징수하고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는 이번 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1102호 개정 내용 중 마지막 내용으로 현금 결제형에서 주식 결제형으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금 결제형 주식 기준 보상 거래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 결제형으로 분류가 변경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제1102호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무에서 다양한 회계 처리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제1102호에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 보상 거래의 조건 변경에 관한 규정은 포함되어 있으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 보상 거래의 조건 변경에 대한 회계 처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별도의 회계 처리 지침을 추가하였습니다. 조건 변경일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고 주식결제형 주식기준 보상 거래 중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만큼은 자본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현금결제형 주식기준 보상 거래 관련 부채를 조건 변경일에 제거하고 조건 변경일에 제거된 부채의 장부 금액과 인식된 자본 금액의 차이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음으로 제1104호 보험계약 기준서의 개정입니다.
새로운 보험 기준서인 제1117호가 2021년부터 적용되기 전에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서가 2018년부터 적용될 경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보험회사는 제1039호에 따라 금융자산을 상각 후 원가나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분류 측정하고 있고, 이에 대응한 보험부채는 1104호에 따라 원가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자산을 제1109호에 따라 분류 측정한다면 상각 후 원가나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측정되던 자산이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자산 부채가 대응되지 못하고 단기손익 변동성이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주요한 두 기준서가 단기간에 제정됨에 따라 재무제표 이용자와 작성자 모두에게 상당한 비용과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보험부채를 현행가치로 평가하는 제1117호가 적용되는 2021년에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사항을 해결하고자 제1104호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109호를 적용한 적이 없고 보고실체의 활동이 대부분 보험과 관련이 있는 경우 기존대로 해당 보고실체의 모든 금융자산에 대해 1039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1104호와 1109호를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1109호의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회계 변동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적격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제1039호와 1109호에 따른 단기손익 인식 금액 차이를 기타 포괄손익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일반 부동산과는 달리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 변동을 단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할 수 있어 투자부동산으로의 분류 및 자산 간의 계정대체 여부 판별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1040호에는 투자부동산으로 또는 투자부동산에서 다른 계정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문단 57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한 이외의 이유로 용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부동산의 계정 대체가 가능한지 불분명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었지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개발을 착수한 부동산의 경우에 문단 57에 나열되어 있지 않아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었습니다. 이에 자산 간 계정 대체를 고려할 때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증거로 뒷받침되는 용도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에서 또는 투자부동산으로 계정 대체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문단 57에 열거된 사항은 예시된 사항으로 규정하고 건설 중인 부동산도 그 예시 중 하나로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두 건의 개정은 2014-2016년 연차 개선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기준서의 개정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소급 적용이 원칙이나 기존 적용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소급 적용을 면제하는 등의 경과 규정을 해당 기준서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채택하는 경우 기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사용기업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개별 기준서의 경과 규정의 혜택을 최초 채택 기업도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제1101호의 부록 2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록 2에 포함된 단기 면제 규정이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어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개정입니다. 제1028호 문단 18에서는 벤처캐피탈 투자기구나 뮤추얼펀드, 단위신탁 및 이와 유사한 기업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유하거나 이 같은 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기업은 이러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개별 기업별로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실무상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에 각각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 개정 회계기준 요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